이 겹겹이 바삭해 보이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폴리아텔라입니다. 복수형으로는 스폴리아텔레라고 하고요. 스폴리아텔라는 조개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의 디저트인데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바삭바삭한 반죽 안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을 넣어 구운 이탈리아의 디저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빵도감은 스폴리아텔라입니다. 스폴리아텔라는 주로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기원은 17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말피 해안가에 산타로사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수녀님들이 처음으로 이 과자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반죽 안에 세몰리나와 리코타를 섞은 크림을 넣고 위에 커스터드 크림과 체리 장식을 한 이 과자를 그 당시에는 수도원의 이름을 따서 산타로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산타로사의 모양은 수녀님들의 모자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산타로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150년 동안 레시피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산타로사 수도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150년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일찍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절벽 끝에 있죠. 그러다 19세기 초에 파스쿠알레 핀타우로라는 분이 수도원의 레시피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타로사를 변형시켜서 지금의 스폴리아텔라의 모습으로 판매를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스쿠알레 핀타우로가 수녀님의 조카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산타로사 수도원은 5성급 호텔과 스파로 운영 중이라고 해요.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리조트라고 하는데 스폴리아텔라 먹으러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스폴리아텔라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레시피대로의 산타로사, 두 번째는 스폴리아텔라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 모양, 리치아, 그리고 이 동그란 모양의 프롤라까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타로사랑 스폴리아텔라 리치아가 뭐가 다르냐 하면 산타로사 위에는 크림이랑 체리나 라즈베리 같은 토핑이 올라가요. 그리고 리치아와 프롤라 차이는 뭐가 있냐 라고 하면 프롤라는 이런 겹겹이 쌓인 모양이 아니라 바삭바삭한 파이 반죽 동그랗게 만들어서 파는 스폴리아텔라입니다. 스폴리아텔라 리치아가 훨씬 더 대중적이고 유명한 것 같지만 프롤라 역시 대중적인 인기 제품이라고 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코다다라고스타라고 하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스폴리아텔라도 있는데요. 코다아라고스타는 랍스터 꼬리라는 뜻으로 스폴리아텔라의 일종이지만 훨씬 더 길이가 길고 안에 리코타나 세몰리나 크림이 아니라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스폴리아텔라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얇고 바삭바삭한 스폴리아텔라 특유의 겹을 만들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파스타 메이커입니다. 파스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파스타 메이커로 반죽을 아주 얇게 펴주어야 해요. 이렇게 얇게 길게 펴준 반죽 위에 이제 버터나 라드 같은 기름을 발라주고 반죽을 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죽을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조각조각. 그 반죽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펼친 다음에 그 안에 크림을 넣고 오므려서 구워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조개같이 생겼죠. 사이사이에 발렸던 기름 덕분에 크로아상처럼 겹이 만들어지는 디저트예요. 근데 사실 이건 이탈리아 분들도 집에서 만들어 먹긴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지 퍼프 페이스트리라고 하죠. 미리 나와 있는 그 페이스트리 생지로 만드는 방법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퍼프 페이스트리나 필로 페이스트리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뭘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냉동 크로아상 생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로아상 생지로 스폴리아텔라 간단하게 만드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냉동 생지를 30분간 실온에 둡니다. 그동안 크림 만들 건데요. 냄비에다가 물과 소금을 넣어준 다음에 세몰리나 혹은 세몰라 가루를 넣어주고 끓일 겁니다. 세몰라가 좀 더 고운 가루예요. 물과 세몰라를 잘 저어서 섞어준 다음에 약불에 저어가면서 데우면 이렇게 꾸덕해지거든요. 한 1, 2분 저어주면서 데우다 보면 이렇게 꾸덕해져요. 가만히 두면 눌어붙으니까 계속 저으면서 데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 한 김 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림에 필요한 재료들 준비했는데요. 리코타 치즈, 설탕, 달걀, 오렌지 필, 바닐라 익스트랙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재료들을 다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데워놓은 세몰리나 크림이 한 김 식고 나서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리코타를 넣고 섞어주세요. 저는 차가운 상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섞이고 나면 설탕 반절 나누어서 넣어주시고요. 잘 섞은 다음에 나머지 설탕까지 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이랑 달걀까지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생략해도 되지만 넣으면 훨씬 좋은 오렌지 필도 넣어줍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나몬 파우더도 가끔 넣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면 크림이 완성됩니다. 이제 크림 다 만들었으니까 반죽 만들어 줄 거예요. 생지가 너무 물렁하지 않게 차갑고 단단할 때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생지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반죽이 잘리게 되죠. 이제 이 반으로 자른 생지를 가지고 스폴리아텔라 도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엄지를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반죽을 펴줍니다. 아까 영상에서 셰프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펴듯이 생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크림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꽉 닫을 필요 없이 그냥 닫아주는 정도? 오므려 주듯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스폴리아텔라도 크루아상처럼 반죽 사이에 겹겹 이렇게 버터를 발라서 굽는 거니까 크루아상 반죽으로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일단 모양은 비슷해 보이기 시작하죠. 나머지 생지로도 같은 작업 반복해주면 됩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크루아상 생지 같은 모습은 아예 없어졌죠. 이대로 발효 없이 바로 구워주면 되는데요.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15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오븐에 따라서 굽는 시간과 온도는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굽고 나니까 약간 크루아상처럼 조금 부풀었지만 그래도 귀엽게 생겼죠. 그러니까 원조처럼 아주 겹이 잘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겹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잘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빠질 수 없는 절차가 남았거든요. 바로 슈가 파우더를 왕창 뿌려주는 겁니다. 충분히 잘 식힌 뒤에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려주어서 장식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스폴리아텔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스폴리아텔라가 궁금한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어떤 맛인지 한번 드셔보시고 싶은 분이라면 크루아상 생지로 크로플만 만들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스폴리아텔라 드셨던 분들이 이제 바삭보다는 약간 바삭이라서 좀 질기고 씹기에 단단했다라는 그런 후기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크루아상 생지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원조 스폴리아텔라 식감이 어떤지 느껴보시라고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버전도 저는 아주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간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폴리아텔라 왠지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길 바라며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세상에 재미있는 빵들을 탐험하는 하온이의 빵탐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